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33번째 시간이고요. 성과급 제도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인 성과급입니다. 개인 성과급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단순 성과급이 있고 복률 성과급이 있습니다. 단순 성과급은요, 직원이 생산하는 그 제품의 수량에다가 고정된 임류를 곱해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계산이 좀 쉬워요.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능률을 좀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게 좀 문제는 임류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표준 생산량을 산출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좀 단점이 있고, 또 단점은 미숙련공이라든지 노령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을 많이 높일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생계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 또 너무 능률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품을 그냥 빨리 만들려고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불량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복률 성과급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테일러 방식하고 메릭 방식이 있습니다. 테일러 방식 같은 경우에는 표준 가업량을 가지고 이제 달성을 했을 때 어떤 임류를 높은 임금을 적용을 하고 달성을 못하면은 낮은 임류를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때 기준을 딱 줍니다. 그래서 이쪽이 생산량 자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수준, 그리고 이쪽을 달성을 했던 수준이라고 하면은 여기 전까지는 낮은 임류를 적용을 하고 달성한 이후에는 높은 임류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작업 의욕 그리고 또 생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 제도는 숙련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되는 거죠. 반대로 너무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만 우대한다 라는 그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것들을 조금 완화한 방식이 이제 메릭 방식인데요. 뭐냐면은 이제 여기다가 한 단계를 더 이제 추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임류를 예를 들면은 83%를 기준으로 이렇게 좀 두고 또 100%까지 이렇게 둔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달성 못했을 때도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테일러 방식보다는 조금 더 직원들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메릭 방식이다. 하지만 이 두 방식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방법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성과급 중에서는 이제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준 시간급, 할증급, 연봉제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표준 시간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업 단위당 표준 시간을 결정을 해요. 거기에 따라서 임류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떠한 작업이 표준 시간이 2시간짜리 작업이 있어요. 거기다가 임류를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작업을 완료하고 나면은 2시간 곱하기 10,000원 해가지고 2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표준 시간이 2시간인데 3시간이 걸리든 4시간이 걸리든 2시간으로 그냥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이거보다 더 빠르게 당기면 당길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 표준 시간급을 좀 적용을 하려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직무에 좀 적합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서 하나의 완성을 하는 그런 경우에 좀 적용할 수 있고요. 할증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 시간에 비해서 좀 성과가 이렇게 낮은 경우에 표준 시간급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낮으면 이제 그만큼 급여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할증급은 좀 낮아도 일정 수준의 임금은 보장을 해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초과분이 발생을 하면 추가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초과분 중에 일부를 떼서 이제 직원한테 배분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연봉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인데 단위를 연 단위로 아예 측정을 해가지고 임금을 결정해서 1년간 그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이 조직을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걸 이 정도 했을 때 당신에게는 그럼 1년 동안 이 정도의 임금을 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공임금제도를 갖다가 계속 쓰고 있었다가 이제 최근에 오면서 이제 업적이라든지 능력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좀 바꾸자라는 차원에서 연봉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주로 이제 IMF 이후에 많이 도입이 됐고요. 연봉제를 결국은 하기 위해서는 이 고과 자체가 제대로 좀 평가되는 이런 공정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적재적소에 그 사람이 제대로 배치가 돼서 이 운영이 돼야지만 된다라는 전제가 있고 또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좀 나름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재량권이 확보돼야지만 연봉제가 좀 잘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단 성과급은 이제 이 개인 성과급에서 좀 해소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이제 만들어졌고요. 결국은 이제 개인 성과급주의로 제도로 가다 보면은 직원들끼리 좀 이렇게 협력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게 되지 않았을 때 이런 협동심 저하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나타났습니다. 왜냐면 또 요즘에는 이 일들이 직무 간의 그 유관성이 높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냥 혼자 잘한다고 잘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협업을 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집단 성과급을 활용하게 됐고요. 또 이제 표준 과업량, 표준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노조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노사 갈등을 또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 간의 어떤 유관성이 너무 높고 연관성이 높다 보니까 이 일을 누가 성과를 낸 거지, 누가 기여를 한 거지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집단 성과급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성과급을 설계를 할 때는요, 결국은 업적 수익 이익을 가지고 보통 설계를 많이 하는데, 업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생산량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초과 생산을 한 경우, 이때는 결국은 임금 대비해서 더 많은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임금을 절약한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거고요.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캔론 플랜하고 러커 플랜이 있는데, 스캔론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인건비 비율을 계산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러커 플랜은 이제 매출액 대신에 부가가치, 부가가치를 대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기준이 있고 배분 가능이익 기준이 있는데, 순이익 기준 같은 경우에는 주주, 경영자, 직원 모두한테 그 남은 더 초과 생산한 거에 따라 나온 그 이익을 모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고요. 배분 가능 이익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 순이익에서 먼저 주주가 이제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최저 은행 이자율을 먼저 계산해가지고 먼저 배분을 해놓은 다음에 나머지를 갖다가 다시 모두에게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분 가능 이익 같은 경우는 좀 더 주주 친화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33번째 시간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